자, 우리 지난 시간에 글쓰기 과정 다섯 개의 과정 중에 두 가지만 봤어요. 계획하기와 자료 수집하고 어떻게 자료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 7가지 자료 선정하고 또 빼고 막 이런 과정을 우리가 봤죠. 자, 오늘은 내용 조직하기를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내용 조직하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용 조직은요, 뼈대를 만드는 거예요. 일단 계획을 하고 자료를 찾고 선정을 다 했으면 그 찾은 자료를 어떻게 조직해서 이제 글을 쓸 것인가를 뼈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 조직하기를 하기 전에 내용 조직하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좀 필기를 해야 돼요. 자, 필기 내용. 좀 많은데 어떡하지? 다음 보여주기 미안한데. 자, 요거. 글쓰기 과정 중에서 내용 조직하기는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일단 먼저 글의 구조 정하기. 자, 그 다음에 개요표 작성하는 거.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글의 구조를 정하는 건요. 글의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구조를 정하는 거. 뼈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3단계로 나눠서 하죠. 처음, 중간, 끝과 같은 글 전체의 구조뿐만 아니라 비교, 대조, 문제, 해결, 그러니까 비교와 대조를 하든지 아니면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책을 내놓던지 자, 이런 세부 내용의 구조를 정하는 게 바로 뼈대 만드는 거야. 글의 구조 정하기. 자, 그 다음에 개요표를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이거에 맞춰서 개요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자, 글의 구조를 바탕으로 개요표를 작성하는데 주제를 고려하여 문단의 순서를 조정하거나 내용을 삭제 또는 보충하는 과정이에요. 자, 요거 여러분들 어디다 필기하냐면요. 152페이지 여백 밑에 많죠? 자, 옆에 152페이지 옆에나 아래에 옆에 왼쪽 옆에다는 글의 구조 정하기를 필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여백에다는 개요 작성하는 필기를 요 영상을 보고 정지 버튼 누르고 하세요. 자, 여러분들 필기 다 하셨나요? 자, 너무 많죠? 자, 말하는데 여러분들 필기 그래도 꼭 해놔야 되는 거니까 꼭 해놓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교과서 볼까요? 내용 조직하기. 주제와 관련하여 자료를 선정한 하은이는 글의 개요를 자료고 한다. 글의 개요 뜻이 자, 여러분들 옆에 써야 돼요. 글의 개요란 글의 구조를 도식화하여 만든 글의 얼개. 자, 막 설키다, 얼기다 막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얽히고 설키는 관계, 얼개. 자, 글의 구조를 도식화하여 만든 글의 얼개.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지만 좋은 글이 나와요. 자, 한번 하은이의 고민 볼까요? 자료는 다 선정했어. 이제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지? 자,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랬더니 자, 내가 글을 쓰는 주제와 목적을 잘 드러내려면 어떤 구조로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봤어. 그러면서 2학년 때 배운 글의 구조를 살펴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어떤 구조 형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봤어. 그래서 밑에 한번 보세요. 보기. 자, 남북의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과 극복 방안에서 지금 하은이는요. 글을요. 문제 해결 구조로 가고 있어. 주제를 고려하여 어울리는 구조를 선택했죠. 문제와 해결 구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남북 간의 언어 차이, 주제와 관련된 문제와 해결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남북 간의 언어 차이가 발음 및 표기, 그 다음에 어휘, 그 다음에 표현의 차이, 이 세 가지를 그 자료에서 다 찾아봤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어.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해결 구조로 쓴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요 옆에 말풍선 한번 보실래요? 남북의 언어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파악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관해서 글을 쓰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출제해 놓으세요. 정말 중요해. 하은이의 글은요. 문제와 해결의 구조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기 좀 줄 좀 쳐놓으세요. 문제와 해결 구조.
자, 153페이지 한번 봅시다. 문단을 어떻게 배열해야 될까? 이제 여기서 개요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들 다 필기했을 때 구조를 정했으면 뭐 작성하라고 얘기했어요? 개요표를 작성하라고 그랬죠. 개요표는 문단의 순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뭐 추가해야 될 내용과 삭제할 내용을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은이가 문단을 어떻게 배려해야 될지 독자가 이해하기 쉬울까? 라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한 게 처음, 중간, 끝의 구조를 선택하기로 했어요. 글의 흐름을 고려해서 거기 네모 칸 보세요. 글의 흐름을 고려해서 문단 순서를 조정했어. 또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은 삭제하고 설명이나 예가 부족했던 부분은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어. 이거 왜 하는 과정일까? 이거는요. 글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자, 글의 통일성이라는 건 뭐예요? 주제에 맞는 얘기만 써야 되겠죠. 주제에 맞지 않는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기 한번 보세요. 자, 하은이가 지금 그래서 개요표를 작성했거든요. 제목. 통일시대에 만나는 통일세대의 국어 주제는요. 북한의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처음, 중간, 끝. 처음은 통일시대가 생길 수 있는 일, 통일시대에 생길 수 있는 일. 그다음에 중간은 남북의 언어에 관한 의식,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지금 언어가 어떻게 다른지. 자, 남북한 언어 차이 얘기하고 있죠? 지금 중간을 5가지로 나눠서 발음 및 표기, 어휘, 표현. 그 다음에 세 번째, 북한말에 관한 조사가 부족한 현실. 요게 지금 중간에서 세 번째는요.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라고 나오죠. 근데 뭐가 부족해서? 바로 통일성이 결여됐기 때문이에요. 옆에다 써놓으세요. 삭제하는 이유는요. 통일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자, 네 번째. 남북의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의 예. 당연히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학생 차원, 국가 차원. 너무 막 훌륭하게 적는 것 같아. 끝은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통일시대에 언어 문제가 중요한 까닭, 중요성을 한 번 더 인식시키면서 끝을 맺으려고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개요표를 이렇게 잘 보시면은요. 지금 중간 3이 삭제됐다는 거. 중간 3, 북한말에 관한 조사가 부족한 현실. 이걸 왜 삭제한다 그랬죠? 통일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옆에다 써놓으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통일성이 결여된 이 중간 3 내용은 삭제하는 걸로. 자, 그러면 한번 내용 볼까요? 이제 밑에 하은이가 글의 내용을 조직하면서 겪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지. 글을 쓰는 주제와 목적을 잘 드러내는 구조를 생각했어. 그래서 옆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어떤 구조였어? 문제 해결 구조. 그렇죠? 문제 해결 구조 하나 써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문단을 어떻게 배열해야 독자가 이해하기 쉬울까? 그래서 개요표를 작성하면서 처음, 중간, 끝의 흐름을 파악하고 개요표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개요표를 작성한 뒤 글의 흐름을 고려해서 문단 순서를 조정한다. 자, 그 다음에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 어떻게 했어? 과감하게 삭제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쓰셔야 돼요.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은 삭제하고 설명이나 예가 부족한 부분은 내용을 보충한다.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좀 써 넣으세요. 어렵지 않죠? 하은이가 개요표 3에서 중간 3을 삭제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통일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자, 통일시대 남북의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과 극복을 위한 노력에 관한 내용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즉, 통일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됐나요? 자, 정지 버튼 누르고 쓰고 선생님은 다음 영상 넘어가기 전에요. 일단 내용 조직하기에 여러분들 영상으로 요 뒤에 것도 한번 보고 정리하고 또 가도록 해요. 주제와 관련하여 자료를 선정한 하은이는 글의 개요를 짜려고 한다.
자료는 다 선정했어. 이제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지? 내가 글을 쓰는 주제와 목적을 잘 드러내려면 어떤 구조로 해야 할지 생각해봤어. 2학년 때 배운 글의 구조를 살펴봐야겠어. 문단을 어떻게 배열해야 독자가 이해하기 쉬울까? 글의 흐름을 고려해서 문단 순서를 조정했어. 또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은 삭제하고 설명이나 예가 부족했던 부분은 내용을 추가했어. 자, 정리 영상 보니까 조금 더 정리가 쉽죠. 자, 표현하기는요,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 글로 써봐야 되겠죠. 자, 쓰기 전에 일단 먼저 여러분들 글로 쓰기 전에 일단 어때요? 혹시 내가 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말로 한번 해본 경험 있나요? 없다고? 일단은 그래도. 자, 표현하기. 하은이는 개요표를 토대로 글을 쓰려고 하는데 첫 문장부터 막힌다 했어. 그래서 사진 보니까, 첫 문장이 안 써져. 이것만 쓰면 술술 쓸 것 같았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남북의 언어 접지? 먼저 개요표에 따라 내가 쓸 내용을 말로 해봤어. 말로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 한번 자기가 쓸 내용을 말로 한번 해보는 것도 글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글씨를 맞춤법이나 글씨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좀 부담이 덜 하더라고. 일단 먼저 말로 해보는 거.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어떤 표현을 써야 독자의 관심의 주의를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옆에 보니까 자, 네모칸 보세요. 인상적인 표현에 무엇이 있는지 떠올려 봤어. 비유, 강조, 변화, 표현을 쓰거나 명언이나 속담을 인용해서 쓰는 것이 좋겠어. 자, 이거는 인상적인 표현 쓰기. 자, 표현할 때는요, 그러니까 글로 쓸 때는요, 인상적인 표현, 비유, 강조, 변화 등의 인상적인 표현. 또 하나 봅시다. 또 글을 읽다 보면 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나 쉬운 어휘를 썼을 때 이해하기 쉽더라고. 이거는 누구를 배려한 거야? 독자를 배려한 거죠. 그래서 독자의 이해를 돕는 표현으로 쓰는 게 중요해요. 지금 예상 독자가 중3이니까 중3 학생들에게 맞는 표현, 어울리는 표현, 이해를 돕는 표현. 자, 이것들이 바로 독자를 고려한 표현이에요. 자, 이 모든 게 인상적인 표현, 독자의 이해를 돕는 표현이 독자를 고려한 표현. 즉, 표현할 때는 어떻게 쓰라고?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독자를 위한 표현을 쓰라고. 그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글을 한번 써봤어요. 하은이가. 통일시대에 만나는 통일세대의 국어. 선생님을 한번 읽어볼게요. 말풍선 조금 이따가 볼게요. 남북의 언어가 다르면 문제가 클 것이다.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남북의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알아보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보자. 자, 문제 제시했죠? 남북 언어 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했어요. 우리 국민의 4분의 3은 북한말을 다른 지역의 방언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말은 다른 지역의 방언보다 어렵게 느껴진다. 오랫동안 서로 다른 사회체제와 생활 방식을 거치면서 남북의 언어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변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발음 및 표기를 보면 다 조사한 거죠, 이거. 하은이가. 남한은 두음 법칙을 따르고 북한은 따르지 않는다. 어휘를 보면 남북의 일상 용어도 차이가 있다. 화장실도 북한에서는 위생실이라고 하고 가르치다는 배워주다라고 한다. 또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어휘도 있다. 소행은 남한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북한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표현을 보면 남한 사람은 완곡하고 우회적인 표현을 선호하고 완곡하다는 거 부드러운 표현이라고 얘기했죠? 우회적인 표현, 돌려 말하는 거. 북한 사람은 직접적인 표현을 선호한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통일이 되면 남북 사람들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람들이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통일이 되는 것은 물과 기름이 섞인 것과 같은 것이다. 땡땡땡땡 계속 쓸 것 같아요. 자, 그럼 볼까요? 자, 말풍선 첫 번째 말풍선 봅시다. 처음에는 통일 시대에 생길 수 있는 일을 쓸 거야. 썼죠? 통일이 되었는데 남북의 언어가 다르면 문제가 크겠네.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고 해야겠어. 자, 문제 제시. 자, 옆에다 쓰세요. 문제 제시. 자, 그 다음 두 번째 말풍선 볼까요? 언어의 차이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물과 기름이 섞인 것에 비유해 보면 어떨까? 자, 옆에 선생님 여기 154페이지 했을 때 있죠. 독자를 고려한 표현, 인상적인 표현. 옆에다 쓰세요. 아,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 인상적인 표현. 됐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글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하은이가 글을 쓰면서 겪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정리해보자. 첫 문장이 안 써져. 그래서 뭘 했어? 얘가 말로 한번 막 이제 맞춤법이랑 이런 거 상관없이 말로 해봤죠. 그래서 개요에 따라 쓸 내용을 말로 표현해 봄으로써 글쓰기에 관한 부담을 줄인다. 자, 어떤 표현을 써야 독자의 관심과 주의를 끌까? 비유, 변화, 강조 표현을 쓴다. 또는 생활에 인상적인 표현이죠, 이거. 여러분들 옆에다가 이거 인상적인 표현. 그 다음에 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들거나 쉬운 어휘를 쓴다. 이거 독자의 이해를 돕는 표현. 됐죠? 자, 이거 너무 쉽죠? 여기는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독자를 고려한 표현을 쓰는데 하은이가 문제와 해결 방식 구조를 통해서 글을 쓰면은 맨 처음에 글을 쓰기 전에 한번 글로 이렇게 말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 그다음에 글을 쓸 때는 인상적인 표현과 독자의 이해를 돕는 표현을 쓰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선생님. 근데 요거 또 정리하는 영상 한번 또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보면서 요거 표현하기 한번 또 정리하고 가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또 보고 가세요. 하은이는 작성한 개요를 토대로 글을 쓰려고 하는데 첫 문장부터 막힌다. 첫 문장이 안 써져. 이것만 쓰면 술술 쓸 수 있겠는데. 먼저 개요에 따라 내가 쓸 내용을 말로 해봤어. 맞춤법이나 글씨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부담이 덜하더라고. 어떤 표현을 써야 독자의 관심과 주의를 끌까? 인상적인 표현에는 무엇이 있는지 떠올려 봤어. 비유, 강조, 변화 표현을 쓰거나 명언이나 속담을 인용하면 좋겠어. 또 글을 읽다 보면 생활과 연관된 구체적인 예나 쉬운 어휘를 썼을 때 이해하기 쉽더라고. 처음에서는 통일 시대에 생길 수 있는 일을 쓸 거야. 통일이 되었는데 남북의 언어가 다르면 문제가 크겠네.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생각해 보자고 해야겠다. 언어의 차이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물과 기름이 섞인 것에 비유해 보면 어떨까?